늦은 밤, 저는 고단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방에서의 출장이 길어지면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어두운 집안에 은은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시간이 늦었으니 가족들이 모두 잠들었을 거라 생각했지만 거실에서 들려오는 낮은 목소리가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곤란해요. 지금은 얘기할 상황이 아니에요. 아내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녀는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고 목소리에는 평소와는 다른 긴장감이 묻어나왔습니다. 문틈으로 거실을 살짝 들여다보니 그녀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손에 꼭 쥔 채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 자리에 서서 그녀의 대화를 엿듣기 시작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이번 주는 어렵겠네요. 하지만, 그래요. 나중에 얘기해요. 그녀는 통화를 마치고 급히 휴대폰을 끄더니 거실 테이블 위에 있던 무언가를 재빨리 가방에 넣었습니다. 아내는 다시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지만 저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들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그녀는 누구와 통화했던 걸까? 왜 그렇게 초조해 보였을까? 그리고 방금 가방에 넣었던 건 대체 무엇일까? 제 가슴 속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행동은 분명 평소와 달랐습니다. 의심이라는 감정이 고개를 들었지만 저는 그것을 애써 억누르며 침실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머릿속에서는 그녀의 목소리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는 아무 일 없다는 듯 평소처럼 밝게 웃으며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딸은 아침밥을 먹으며 학교 이야기를 늘어놓았고 저는 그저 무심하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어젯밤의 일이 오해였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웃음속에 어딘가 가식이 느껴졌습니다. 어제는 늦게까지 뭐 했어? 저는 무심한 척 물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친구랑 통화했어요. 별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 대답은 오히려 제 의심을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사람의 태도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그녀는 딸을 데리고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그저 침착하게 그녀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녀가 집을 나선 뒤 저는 가방을 확인해 볼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 채 거실 소파에 앉아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업무를 마친 뒤에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아내와 딸은 이미 돌아와 있었습니다. 딸은 TV 앞에서 만화를 보며 즐거워했지만 저는 아내의 행동 하나하나에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도 더 바쁘게 움직였고 제 눈을 피하는 듯 했습니다. 결국 저는 그녀에게 직접 묻기로 결심했습니다. 요즘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지? 뭔가 숨기는 것 같아서. 아내는 제 말을 듣고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갸웃거리며 반문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숨긴다고 그래? 그녀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의심한 것을 불쾌하게 여기는 듯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지 못한 채 침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날 밤도 그녀의 웃음소리와 차가운 표정이 교차하며 제 머릿속을 떠돌았습니다. 어쩌면 저는 제가 모르는 무언가를 마주해야 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저는 45살의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지방 근무가 잦아 매주 월요일 새벽에 집을 떠나 금요일 저녁에야 집으로 돌아오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 15년 차에 접어든 지금 아내와 딸과 보내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주말만이라도 함께 시간을 보내며 가족의 일상을 공유하곤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아내와 딸과의 대화가
형식적인 인사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우리 가족의 중심에는 딸 서윤이가 있습니다. 서윤이는 올해 10살로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딸입니다. 그녀의 해맑은 웃음과 밝은 성격은 집안의 분위기를 환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가끔씩, 아주 가끔씩 그녀를 바라볼 때마다 묘한 느낌이 스쳐 지나가곤 했습니다. 그 웃음소리와 표정들이 나와는 너무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서윤이가 어릴 적부터 그녀의 외모와 성격에서 저와의 공통점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항상 엄마를 닮아 정말 예쁘다라고 칭찬했지만 정작 저와 비슷하다는 이야기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말이 대수롭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윤이가 점점 자라날수록 저는 딸과의 관계에서 묘한 거리감을 느꼈습니다. 아내 혜진은 저와 동갑입니다. 결혼 초반에는 밝고 긍정적인 성격으로 가족을 이끌어주는 든든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회사 일에 집중하며 집을 비우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그녀의 얼굴에서도 예전의 미소를 찾기 어려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바쁜 일을 이해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와의 대화는 줄어들고 무언가 벽이 생긴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혜진은 당당한 성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문제가 생겨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고 제가 도우려 해도 거절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녀의 자존심 강한 태도가 때로는 제가 다가가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최근에는 그녀가 제 눈을 피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면 간단히 대답하고 더 깊은 대화를 나누려 하면 회피하는 모습이 자주 보였습니다. 이런 변화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명확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저는 그녀와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제 직업은 건설 현장 관리자로 프로젝트마다 몇 개월씩 지방에서 근무를 해야 합니다. 일은 고되지만 가족을 위해 헌신한다는 마음으로 버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헌신이 가족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내와 딸이 제가 없는 동안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녁 늦게 귀가하면 이미 서윤이는 잠들어 있고 혜진은 TV를 보거나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몇 주 전 혜진이 자주 외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친구를 만나거나 볼일을 보러 나간다고 했지만 저는 그녀의 외출이 점점 더 잦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제가 지방에 내려가 있는 평일에 그녀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오늘은 친구와 카페에 갔다 왔어 라며 하루를 간단히 공유하곤 했지만 요즘은 묻기 전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묻더라도 대답이 짧고 단호했습니다. 뭘 그렇게 궁금해? 그냥 평범한 하루였어. 그녀의 말투는 마치 제 질문 자체를 불편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런 변화가 제 탓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방 근무가 길어지면서 아내가 느꼈을 외로움, 혼자서 딸을 키워야 하는 책임감이 그녀를 변화시켰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최근에 그녀의 행동들이 이해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내의 변화는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방 근무에서 돌아오는 날이면 집안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서윤이는 저를 반갑게 맞아주지만 그 뒤로 아내와 딸이 나누는 대화 속에서 제가 낄 틈은 없어 보였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TV를 보거나 대화를 나누려 하면 혜진은 서둘러 자리를 피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곤 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변화가 불길하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며칠 전 서윤이가 장난스럽게 한 말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빠, 요즘 엄마가 자꾸 어떤 아저씨랑 통화하던데? 뭐라고 하는지는 못 들었지만 엄청 웃고 있었어. 서윤이는 그 말을 농담처럼 했지만 저는 가슴속 깊이 찔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혜진은 왜 저를 피하는 걸까요? 저는 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내의 변화가 점점 눈에 띄게 느껴지는 가운데 저는 그녀의 행동을 더욱 유심히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평소보다 자주 외출을 하던 그녀는 이제는 집안에서도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휴대폰 화면을 보고 있을 때 가끔 혼자 웃는 모습도 보였고, 제가 다가가면 급히 화면을 끄는 모습이 자주 보였습니다. 뭘 그렇게 열심히 보는데? 제가 물으면 아내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뉴스 기사 봤어. 별거 아니야. 하지만 그런 답변이 반복될수록 제 머릿속의 의심은 확신으로 변해갔습니다. 한 번은 그녀가 주방에서 요리를 하면서도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이상해서 저는 일부러 뒤에서 그녀를 놀래켰습니다. 뭐야? 갑자기 왜 이렇게 조용히 다가와? 깜짝 놀랐잖아. 그녀는 크게 당황한 듯 휴대폰 화면을 급히 닫았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자리를 피했지만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찜찜함이 남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주말 아침 일찍 집을 나가는 그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녀는 평소보다 더 화려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딸 서윤이에게도 외출 사실을 말하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엄마 어디가? 같이 가면 안 돼? 서윤이의 물음에 아내는 다소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친구랑 약속이 있어서 혼자 가야 해. 너는 아빠랑 집에 있어. 저는 그녀의 태도가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집을 나간 뒤 저는 몰래 그녀를 따라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녀가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였습니다. 아내는 집 근처의 지하철역에서 전철을 타고 도심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목적지가 정해진 듯 뚜벅뚜벅 걸어가더니 근처의 아웃백 레스토랑 앞에 멈췄습니다. 저는 멀찍이 떨어져 그녀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아웃백 레스토랑 입구에서 서성이다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몇 분 후 한 남자가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저보다 조금 어려 보이는 남자였고 둘은 마치 오랜 연인처럼 자연스럽게 서로를 대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그동안의 의심들이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계속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아웃백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뒤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복잡한 생각들로 머리가 가득 찼습니다. 내가 목격한 것이 과연 진실일까? 아니면 단순한 오해일까? 하지만 그녀의 행동은 제가 알고 있는 혜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딸 서윤이가 방에서 놀고 있는 동안 저는 아내의 서랍장을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평소에는 절대 하지 않았던 일이었지만 이 상황에서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더 컸습니다. 서랍장 속에는 아내의 다이어리가 있었습니다. 다이어리를 펼치자 일정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평범한 일정 같았지만 특정 날짜 옆에 작은 하트와 함께 JH와 점심, JH와 드라이브 같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JH라는 이니셜이 누구를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것이 제가 목격한 남자를 가리킨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다이어리를 확인한 뒤 저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아내는 대체 어떤 관계를 숨기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딸 서윤이는 이 모든 상황에서 무엇을 알고 있는 걸까요? 저는 머릿속이 복잡한 채로 다이어리를 제자리에 돌려놓고 서윤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밝게 웃으며 장난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아내의 행동에 대한 진실을 밝혀내야 했지만
그것이 우리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진실을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아내의 다이어리를 확인한 이후 저는 며칠간 그녀의 행동을 더 철저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장에서 본 다이어리의 메모는 제게 큰 충격을 주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모든 것을 단정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평일 낮에 무슨 일을 하는지 더 깊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내는 더욱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휴대폰을 절대 제 앞에서 열지 않았고 대화 중에도 자주 시선을 회피했습니다. 그녀가 집을 나설 때마다 저는 그녀를 뒤쫓고 싶다는 충동을 억누르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직접 대면하기 전에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저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아내는 주말 아침 일찍 서윤이와 함께 외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서윤이랑 영화 보고 점심 먹고 들어올게.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저는 이미 그녀의 말에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녀와 서윤이가 집을 나선 뒤 저는 몰래 뒤를 따르기로 했습니다. 거리에서 떨어진 곳에서 두 사람을 따라가 보니 아내는 예상대로 도심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영화관이 아닌 한 쇼핑몰 주차장에서 서윤이와 헤어졌습니다. 아내는 서윤이를 놀이방에 맡긴 뒤 혼자 다른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아내는 골목에 있는 모텔에 들어갔습니다. 1시간 후 제가 목격했던 바로 그 남자와 손을 잡고 나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저는 멀리 떨어져 두 사람의 행동을 지켜보았습니다. 남자는 아내의 어깨를 가볍게 감싸며 그녀를 배웅했고 두 사람은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 모습은 단순히 친구 관계라고 보기에는 너무 친밀해 보였습니다. 저는 사진을 찍어 증거로 남기기로 했습니다. 혹시나 제 기억이 틀렸더라도 이 증거를 통해 그녀에게 진실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몰래 휴대폰을 꺼내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여러 장 찍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얽히고 설켜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녀와 대면해야 할까요? 아니면 좀 더 증거를 모아야 할까요? 제 자신이 이런 상황에 처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서윤이는 이미 돌아와 있었습니다. 아내는 평소처럼 밝은 목소리로 서윤이와 대화를 나누며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전혀 평범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무겁고 혼란스러운 기분을 억누르며 서윤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순수한 미소는 제게 더 큰 책임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엄마랑 영화 안 보고 놀이방에 갔어. 엄마가 친구 만난다고 했어. 서윤이의 말은 제 가슴에 다시 칼처럼 박혔습니다. 제가 목격했던 일이었지만 딸의 입을 통해 다시 확인하니 더 큰 분노와 혼란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가 잠든 뒤 그녀의 휴대폰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비밀번호를 풀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지만 다행히 그녀는 여전히 예전에 쓰던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메시지 앱을 열었고 그곳에서 남자와의 대화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벌써 10년이 넘었네. 너랑 있어서 너무 좋았어. 내가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없었을 거야. 다음 주에도 볼 수 있을까? 항상 너를 보고 싶어. 메시지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대화 내용은 단순한 친구 관계를 넘어서 두 사람 사이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모든 메시지를 캡처한 뒤 그녀의 휴대폰을 제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제 손은 떨리고 있었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아내와 대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정리하고 준비해야 했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그녀는 어디로 갔을까요?
우리의 가족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다잡으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 관계 가십년이라니 정말 믿을 수 없었습니다. 10년이라는 단어를 듣자 문득 딸 서연이가 생각났습니다. 나랑 안 닮은 외모, 그녀의 웃음소리, 행동, 심지어 얼굴의 작은 특징들까지도 나와 전혀 닮지 않았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며칠 뒤 저는 조용히 서윤이의 머리카락 몇 가닥을 챙겼습니다. 서윤이가 놀고 있는 동안 자연스럽게 떨어진 머리카락을 주워 담으며 제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행동이 옳은지 아니면 잘못된 일인지 고민했지만 진실을 확인하지 않고는 도저히 버틸 수 없었습니다. 이 검사가 모든 것을 밝혀줄 것이라는 생각에 떨리는 손으로 DNA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DNA 검사를 의뢰한 결과는 생각보다 빨리 나왔습니다. 봉투를 손에 들고 있는 동안 저는 차마 그것을 열어볼 수 없었습니다. 제 눈앞에 이 작은 봉투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다는 사실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결국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고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서윤이는 제 친딸이 아니었습니다. 보고서에 적힌 결과를 확인하는 순간 제 심장은 얼어붙는 듯했고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사랑하며 키워온 딸이 제가 그렇게 믿었던 가족의 일부가 아니라는 사실은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마침내 진실을 대면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와 직접 마주해야만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딸이 잠든 뒤 저는 다시 한번 모은 증거들을 확인하며 결심을 다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는 평소와 다름없이 서윤이의 아침 식사를 챙기며 밝게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이제 제게 더 이상 평범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밝게 웃을수록 제 속에서는 분노와 혼란이 뒤섞인 감정이 솟구쳤습니다. 아침 식사가 끝나자 저는 그녀에게 차분히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야? 저는 대답하지 않고 서윤이가 학교에 간 뒤를 기다렸습니다. 집안이 고요해지자 저는 준비한 증거를 손에 들고 아내 앞에 앉았습니다. 나는 내가 나한테 숨기고 있는 게 뭔지 알아. 제가 말을 꺼내자 그녀는 눈썹을 찡그리며 제 표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당당해 보였고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예상하지 못한 듯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숨긴다는 거야? 저는 그녀에게 휴대폰으로 찍어둔 사진과 메시지 캡처를 보여주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그녀는 남자와 친밀하게 레스토랑을 나서는 모습이었고 모텔에서 나오는 사진도 보여주었습니다. 메시지에는 그와 주고받은 감정적인 대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증거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건 너의 오해야. 아내는 고개를 들어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 내가 그 사람이랑 만난 건 맞아. 하지만 우리가 뭘 했다는 건 내가 상상하는 그런 게 아니야. 그저 힘든 시기에 의지할 친구였을 뿐이야. 저는 그녀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 눈앞에 있는 모든 증거들은 그저 우연이라기엔 너무 명확했습니다. 친구라고? 너희 둘이 나누는 대화가 친구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서윤이까지 데려다 놓고 그 사람을 만난 게 단순한 우연이라고? 나는 끝까지 거짓말하는 아내에게 서윤이 친자 DNA 검사를 보여주며 내 딸아이가 아니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좋아, 더 숨기지 않을게. 그 사람은 서윤이 친아빠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결혼하기 전 일이야. 너와 만나기 전에 잠시 사귀었던 사람이었고, 그때 서윤이를 가졌어. 하지만 그는 서윤이의 존재를 몰랐어. 난 너가 서윤이를 정말 사랑하는 걸 보고 너한테 말하지 않기로 했어. 아내의 고백은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동안 제가 사랑하고 돌봐왔던 서윤이가 제 친딸이 아니었다는 사실은 제 모든 감정을 뒤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더 혼란스러운 것은 아내의 태도였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당당했고 자신의 선택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 왜 이제 와서 그를 만난 거야? 그가 서윤이에 대해 알게 된 거야? 그 사람이 우연히 서윤이를 봤어. 그리고 내가 그에게 모든 걸 말했어. 그는 이제라도 서윤이 곁에 있어주고 싶다고 했어. 저는 그녀의 말을 듣고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내와의 결혼 생활이 그리고 딸과의 추억이 모두 거짓말 위에 세워졌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저를 쳐다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도 알잖아. 너가 서윤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너가 서윤이의 아빠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 아내와의 대화가 끝난 후 저는 집을 나와 혼자 걸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제 얼굴을 스쳤지만 제 가슴 속은 분노와 혼란으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고백은 제게 모든 것을 뒤흔드는 폭탄과도 같았습니다. 서윤이가 제 친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도 저는 그녀를 사랑했던 지난 날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다른 시각으로 보였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거리를 배회하다가 저는 결국 서윤이가 자주 가는 공원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녀가 미끄럼틀에서 웃으며 뛰어노는 모습이 떠올랐고 그 기억은 제게 작지만 따뜻한 위로를 주었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가족은 분명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진실로 이루어진 것인지 저는 더 이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아내는 여전히 침착한 표정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그녀를 제지했습니다.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말아줘. 나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그녀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녀와 마주하고 싶지 않아 방으로 들어갔고 서랍 속에 모아둔 증거들과 메시지들을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제가 모아온 모든 사실은 아내와 서윤이를 둘러싼 거짓과 진실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증거들이 저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아내와의 대화를 반복해서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며 자신은 틀리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화가 났던 것은 그녀의 태도였습니다. 그녀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제게 선택을 강요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서윤이를 학교에서 데려오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아빠, 오늘 엄청 재밌는 일이 있었어. 그녀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이야기했지만 저는 웃어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말 하나하나가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사랑했던 딸이 이제는 다른 사람의 핏줄이라는 사실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서윤이의 순수한 눈망울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제게 가족 그 자체였습니다. 친딸이 아니라고 해서 이 사랑이 변할 수는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녁, 저는 아내와 다시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강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저는 더 이상 그녀의 태도에 휘둘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너가 한 일에 대해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하지만 서윤이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해. 그녀는 제 말을 듣고도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난 틀린 게 없어. 내가 선택했던 일들은 모두 우리 가족을 위한 결정이었어.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도 서윤이만큼은 내 선택을 고마워할 거야.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그녀와의 논쟁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지 않을 것이고 저는 그런 그녀를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저는 서윤이와의 시간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녀가 성장하면서 이 비밀을 알게 될 날이 올지도 모르지만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그녀를 온전히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는 더 이상 예전 같을 수 없었지만 우리는 서윤이를 위해 겉으로는 평화로운 가족의 모습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저는 스스로에게 묻곤 합니다. 이 선택이 과연 옳은 것인지, 제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을지. 그 질문의 답은 시간이 지나도 알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용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각자의 마음속에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